지금 뭐라고 하셨죠? 저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제게 장난칠 수 있는 거죠? 여기 충격적 소식을 들은 외국인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 여성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로렌이에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며 수석 졸업에 영예를 안았고 졸업 후 곧바로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금융회사인 시티그룹 금융회사에 입사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전선에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철저한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수많은 거래를 성사시키며 금융업계에서 제 가치를 증명해 왔었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날 저는 본사 건물 40층 회의실에서 긴박한 거래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으며 고객들에게 최적의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죠. 월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읽고 남들이 보지 못한 기회를 포착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능력을 입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방향성은 변화하고 있었어요. 글로벌 경제가 변화하면서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임원진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사라, 한국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봤어. 내가 분석한 자료 덕분에 우리 팀이 이번 투자 전략을 빠르게 정할 수 있었지. 저는 단순한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한국지사로 보내기로 결정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이요? 물론 저는 한국 시장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반도체, IT, 엔터테인먼트, 금융 등 한국의 주요 산업이 세계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추천하는 리포트를 작성하곤 했죠. 하지만 그것이 제가 직접 한국에서 일하게 될 이유가 될 줄은 몰랐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넌 이미 시장을 잘 분석하고 있고 내가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한국에서도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전략적인 결정이었지만 저에게는 강제적인 변화였어요. 이유를 떠나 저는 뉴욕에서의 삶을 사랑했고 한국은 단순히 데이터와 숫자로만 접했던 곳이었는데 직접 가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한국? 작은 아시아 국가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회사 동료들은 몰래 제 상황이 통쾌한 듯 비웃었어요. 제 어머니 프렌체 로렌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위험한 나라라던데 꼭 가야겠니? 저 또한 너무 가기 싫었지만 이번 출장을 잘 마치고 돌아오면 임원으로 승진이 보장된다는 말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그래. 1년만 버티고 돌아오자. 한국행 비행기 탑승에 이륙 전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못 살고 전쟁 중인 한국이라는 나라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제 한계를 넘어설 기회로 삼자고요. 한국에서의 1년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결연해졌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이 저를 더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품었어요. 저는 그렇게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결심을 안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15시간의 비행 후 도착한 인천공항의 첫 느낌은 미국에서 경험한 어떤 곳과도 달랐어요. 공항 내부는 질서정연하고 직원들의 미소가 따뜻하게 반겨줬어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라는 안내 방송과 함께 저는 낯선 땅에 도착한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인천공항의 입국 심사는 너무나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저는 여권 심사대에서 짧은 대화 속에 필요한 질문들에 차분히 답하며 이곳이 정말 못 살고 전쟁 중인 나라라고? 그런데 이런 친절과 신속함은 정말 의외인데? 라고 속으로 감탄했어요. 심사관의 친절한 미소와 안내 덕분에 마치 긴장이 풀리며 편안함을 느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탔을 때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지하철 안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안내 방송과 표지판들이 한글과 영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일상은
정말 편리하고 안전하구나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또한 처음으로 본 서울의 풍경은 눈부시게 현대적이었어요. 고층 빌딩과 반짝이는 네온사인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CCTV가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은 미국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정돈되어 있네요. 저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첫 출근날 아침 회사 건물에 도착한 저는 펼쳐진 체계적이고 전자화된 시스템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어요. 사무실은 깨끗하게 정돈된 문서와 전자장비들이 가득했고 직원들은 모두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이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정말 효율적이네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기 어렵잖아요. 저는 동료들과의 첫 인사 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동료들의 얼굴에서 인간미와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처음 오셨죠? 저희와 함께 편하게 일해요. 라는 말에 저는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첫 회의에서 저는 미국에서 오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말했어요. 반가워요. 저는 미국에서 온 사라라고 해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라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동료들은 각자 본인을 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점심시간, 동료 한 분이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 먹어볼래요? 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약간의 망설임 끝에 좋아요. 한번 도전해볼게요. 라고 대답하며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 내부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김치찌개에서 풍겨나오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의 향기가 제 마음까지 사로잡았어요. 이 맛은 정말 특별해요. 미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깊은 맛이네요. 라며 감탄했어요. 첫 출근이라 일찍 퇴근을 하고 저는 도심 속 작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던 중 제 내면에서는 한국의 시스템은 미국과 완전히 다른 리듬을 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번졌어요. 공항에서부터 회사, 그리고 도심의 거리까지 한국의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으며 저는 그 변화의 물결 속에 편견 없이 직접 겪어보기로 다짐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넘어가며 저는 한국의 편리함에 매일매일 감탄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업무, 공과금 납부, 심지어 음식 배달 예약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은 마치 꿈만 같았어요.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는데 라고 감탄하며 저는 하루하루를 즐기고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급하게 아침에 마실 우유가 필요해 온라인 쇼핑 앱을 통해 주문했는데 몇 시간 만에 새벽에 문 앞에 배달되어 온 그 경험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건 미국에서 경험하기 힘든 편리함이네요. 주문 내역과 배달 확인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시스템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새벽에 직접 문 앞까지 가져다 주다니요. 저는 한국의 배송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의료 시스템에서도 저는 미국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는데 어느 날 복통으로 급하게 병원에 갔었는데 신속한 응대 덕분에 곧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미국에선 기본 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니? 배가 아파서 눈물이 나다가 이번엔 신속한 진료에 너무나 고마워서 병원 대기실에서 잠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러한 경험들은 저를 점점 한국에 더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어느새 저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일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하루는 직장 동료가 오늘 점심 뭐 먹을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번엔 된장찌개가 먹고 싶네요. 뜨끈한 뚝배기에 한 숟갈 뜨고 싶어요. 같이 드실래요? 라고 말했더니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갑자기 모두 웃으며 사라, 너 한국인 다 됐다며 웃더라고요. 일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저는 제 자신이 크게 변해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편리함, 따뜻한 정과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음식 문화와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공시설 시스템 등등.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미국에서 겪었던 그 모든 불편함이 이제는 잊혀져 가는 꿈만 같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고, 저는 긴급히 미국으로 귀국해야만 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미국 시스템의 복잡함과 비효율성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 내부는 사람들로 붐비고 긴 대기 시간에 지친 얼굴들이 여기저기서 보였어요. 입국 심사관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행동했었고, 저는 한참을 기다리며 왜 이렇게 느려 터진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 심장은 어머니의 걱정으로 점점 더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택시기사는 운전을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며 했어요. 인도인이라 대화는 서툴렀고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현금만 된다고 하며 당당히 팁까지 추가해서 요금을 달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잊고 있었던 감정이 살아났어요. 예전엔 이런 비효율성과 불편함이 미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점점 더 미국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한 실망감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더 큰 충격은 미국 병원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어요. 데리고 초음파 검사를 하기 위해 검사실에서 기다렸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어요. 한국처럼 병실에서 기다리다가 휴대폰으로 알림으로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죠. 심장마비의 증세가 완화되어 퇴원 수속을 하려 했을 때는 더욱 황당했어요.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에 저는 말문이 막혔죠. 왜 이렇게 많은 서류 작업과 비용이 필요한 거죠? 어머니의 증상은 심각했고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병원 직원들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단 몇 분이면 끝났는데 왜 이리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내 고향 미국은 공항, 택시, 병원 곳곳마다 한국과는 비교되는 현실의 미국인이지만 큰 실망감을 느꼈어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건강이 가장 큰 결정의 계기가 되었어요. 미국에서의 치료비는 너무나 부담스러웠고 복잡한 절차와 긴 대기 시간 때문에 어머니는 결국 치료를 포기하려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자고 설득했어요. 엄마, 한국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꼭 미국에 머물러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결국 제 진심 어린 설득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인사와 신속한 통관 절차는 다시금 한국의 선진성과 효율성을 실감하게 해주었어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미국에서는 병원 예약조차도 어려웠지만 한국에서는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신속한 검사와 합리적인 치료비에 연신 놀라셨고 정말 한국에서는 사람을 먼저 위한다고 생각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치료를 받을수록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아졌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는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의 걱정과 불안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저 역시 한층 더 가벼운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미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지만 한국에서는 안정감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머니께서도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살아야 고맙구나. 내 덕분에 이렇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오랜만에 한국 친구들을 만나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공유하며 수다를 떨었어요. 친구들은 오랜만에 봤음에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수다를 떠는 걸 보니 이제 너도 완전 한국 사람이 다 됐다. 라며 웃으며 말했어요. 친구들과 헤어지고 난 후 저는 천천히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거리는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졌고 반짝이는 네온사인 아래에서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의 공기가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저는 한국에서 어떻게 제 미래를 그려갈까요? 아직은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한국은 단순히 저희를 받아준 곳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켜준 곳이었어요.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아준 곳, 저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준 곳, 그리고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준 곳이 바로 한국이에요. 비록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가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동안 받은 따뜻함을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스폰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